안녕하세요. 저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우리 앞서 살펴본 롤스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우리 롤스께서 제시하는 정의의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이 롤스라고 하는 분은 우연성에 따른 뿌리 깊은 불평등을 정의롭지 않다라고 보고 그 우연성에 따른 뿌리 깊은 불평등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로서 정의의 원칙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보완하는 것, 그것이 정의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보완하라, 그것이 정의다, 롤스 두 번째 2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롤스와 제가 주고받는 가상의 대화에 주의를 잘 기울이면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제가 롤스, 당신이 구성한 정의 원칙이 정말로 정의로운지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 즉 제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 제2원칙 중 첫 번째인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 2원칙 중 두 번째인 차등의 원칙이 정의에 부합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혹시 자의적으로 당신 마음 내키는 대로 정의의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저는 롤스께서는 결국 정의의 제1원칙과 2원칙을 제시하고 계시는데 그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정의의 원칙에 부합하는, 즉 정의롭다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제1원칙과 제2원칙을 선택하였기에 당신이 선택한 제1원칙과 제2원칙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은 순수 절차적 정의를 바탕으로 구성한 결과이기에 정의에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순수 절차적 정의에 따르면 올바른 결과에 대한 독립적 기준은 없지만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어떠한 원리를 선택하는 결과가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정의롭다고 받아들일 수 있어. 제가 제시한 문제에 대해서 롤스께서는 그 근거로서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자신이 구성하여 선택한 제1원칙과 제2원칙은 정의롭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롤스의 정의 원칙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순수 절차적 정의를 통해서 구성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핵심적인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순수 절차적 정의란 무엇인가? 자, 이 순수 절차적 정의의 개념에 따르면 무엇이 올바른가? 이것이 정말로 올바른 결과다라고 하는 정해진 기준은 없는 거예요. 즉 독립적 기준은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결과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공정하였다면, 즉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하였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가 정의롭냐 정의롭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결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까지의 과정, 절차가 정의롭냐 공정하냐 공정하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가 공정한 절차를 바탕으로 도출되었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자신이 제시하는 정의의 제1원칙과 제2원칙은 바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1원칙과 제2원칙은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기 위한 공정한 절차는 무엇인가? 당신이 제1원칙과 제2원칙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도출해야 했다고 했는데 당신이 말하는 그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구성하는 절차가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로 편향되지만 않는다면 그 절차는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 어떤 절차를 바탕으로 특정한 선택을 할 때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다면 그 절차는 공정하지 않지. 만약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에게 유리한 선택이 가능한 절차라면 그 절차는 특정 계층의 이익으로 편향되어 불공평한 절차라고 할 수 있어. 마찬가지로 선천적 우연의 여건 혹은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에게 불리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차라면 그러한 절차 역시 불공정한 절차야. 결국 우연성에서 비롯하는 불평등이 가능한 절차는 공정하지 못한 셈이지. 자, 그래서 우리 롤스 선생님은 무엇이 공정한 절차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절차 속에서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로 편향된다면, 즉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거나 그리고 그 특정 계층이 아니면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차라면 그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일련의 절차를 따르는데 그 절차는 선천적 그리고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우월한 사람에게는 유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는, 즉 선천적 우연의 여건과 사회적 우연의 여건이 열악한 사람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선택이 이루어지는 절차라면 그 절차는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롭다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따라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이 결론은 정의롭다는 거예요. 공정하다는 것이죠. 즉, 단 이 결론이 도출되기까지의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 자, 그럼 이 절차가 공정하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로 편향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 절차, 즉 이해관계,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그래서 절차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 그것이 공정한 절차라고 이렇게 롤스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이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절차의 핵심적인 특징은 어떠한 계층에게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특별히 불리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는 공평한 절차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이것을 공평무사함, 불편부당성 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불편부당,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선택이 가능한 절차, 그것이 공정한 절차다. 자, 그래서 롤스가 말하는 공정한 절차는 불편부당성, 불편부당한 impartiality라고 하는 불편부당함,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선택에 참여하는 관련 당사자 모두에게 동일한 조건, 그것이 바로 공정한 절차다, 이렇게 보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그 어느 특정 계층에게도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그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공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한다면 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는 정의롭다, 공정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그래서 순수 절차적 정의는 마치 이 도박, 갬블링에 비유할 수 있어. 도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그 절차가 이루어졌다면 도박의 결과 자신이 얻거나 잃어버린 현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도박할 때 상대를 기만하는 술책이 개입되지만 않으면 그 도박의 절차가 특정한 참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아. 즉, 모두가 동일한 조건에서 도박 게임에 참여할 수 있지. 즉, 특정인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절차가 공정하면 우리는 그 절차에 따른 도박의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자, 그래서 우리 롤스께서는 순수 절차적 정의, 즉 공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는 정의롭다라고 볼 수 있는 이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개념을 도박에 비유할 수 있어요. 도박에 비유하고 있죠. 갬블링에. 여러분 갬블링 도박을 할 때 그 도박의 과정에서 누군가가 속임수를 사용하여 특정인에게 그 도박의 결과가 유리하도록 하는 그러한 술책이 개입되지만 않으면 우리는 그 도박을 진행한 결과 특정한 사람이 돈을 많이 얻건 혹은 특정한 인이 돈을 잃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즉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즉 그 결과를 우리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설령 내가 돈을 다 잃어도 그리고 다른 사람이 돈을 모두 얻어도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요. 왜? 그 도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공정했다는 것이죠. 즉 어떠한 속임수도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동의할 때 우리는 그 도박의 결과 내가 돈을 잃든 얻든 그 결과를 공정한 것으로 우리가 간주한다는 것이죠. 즉 마치 도박에서 그 도박의 절차가 공정하다면 그 결과를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절차, 순수 절차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절차가 공정하기만 하면 그 절차에 따른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롤스라고 하는 분은 그 공정한 절차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가 이해관계가 특정한 계층에게 편향되지 않는, 즉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는 그 절차가 공정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롤스의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정의의 두 원칙은 바로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선택의 결과이기에 공정하다고 볼 수 있어. 그렇다면 롤스 당신이 설정한 절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즉 그 절차가 어떠한 방식으로 설계되었기에 어떤 원칙을 선택하는 특정한 사람의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고 불편부당할 수 있는가? 우리 롤스라고 하는 분은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 특별히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는, 즉 이해관계에 흔들리지 않는, 이해관계에 초월한 불편부당함이라는 조건을 갖추어야 그 절차가 공정하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면 그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 당신이 말하는 공정한 절차는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를 제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롤스는 절차의 공정성에 들어맞는 상황으로서 원초적 입장을 설정할 수 있어. 원초적 입장은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정의와 관련한 원칙들을 비교 평가하여 선택하는 상황을 말해. 제가 우리 롤스께 불편부당함, 즉 특정 계층의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는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갖춘 것이 공정한 절차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졌기에 그 절차는 불편부당함이라는 공정한 절차를 갖추고 있니? 이렇게 여쭈었어요. 그리고 롤스께서는 그 공정한 절차의, 즉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이 특징을 가진 공정한 절차의 구체적 특징을 제시하기 위해서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포지션, 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가상의 상황인데, 이 원초적 입장에서는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이 공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정의와 관련한 여러 원칙들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그 상황을 원초적 입장이라고 롤스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그 결과가
정의로운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그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것은 불편부당함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그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춘 공정한 절차의 구체적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이 장치가 바로 원초적 입장이라고 롤스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원초적 입장이 도대체 어떠한 구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공정한 절차라고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현실에서 원초적 입장이 가능하냐 이렇게 여쭈었어요. 우리 롤스는 특정 계층의 사람에게 이해관계가 편향되지 않는, 즉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갖추기만 하면 공정한 절차이고, 그 공정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그 공정한 절차의 구체적 특징을 담고 있는 장치가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데, 현실에서 과연 어떠한 이해관계로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선택이 가능한 그러한 상황이 우리 현실에서 가능하냐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로서는 원초적 입장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가상의 상황이야. 가상의 상황에서 사고 실험을 통해 심사숙고하는 과정이 이루어져. 사고 실험은 상상을 통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경험하는 정신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하여 어떤 정의관이 도덕적으로 더욱 우월한가를 평가하지. 결국 원초적 입장은 사고 실험을 통해 다양한 정의관을 비교 평가하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정의관을 선택하는 가상의 상황인 셈이지. 먼저 제가 현실에서 어떠한 계층으로도 이해관계가 편향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을 가진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이 현실에서 가능하냐 여쭈었더니 이 롤스께서는 내가 말하는 그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존재하는 건 아니야. 가상의 상황이야. 우리가 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적으로 설정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원초적 입장이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런 물음은 롤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롤스가 설정하고 있는 원초적 절차, 즉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 원초적 상황은 현실이 아닌 가상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가상의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구체적으로 전개가 되는가? 이 가상의 상황에서는 다양한 정의관들이 있는데 정의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예를 들면 A와 B 이런 다양한 관점이 있는데 이 A와 B라고 하는 이 두 관점 중에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더욱 우월하냐, A냐 B냐, 이것을 비교 평가하여 도덕적으로 더욱 우월한 정의에 대한 관점을 선택하는 그런 사고 과정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양한 정의관들 중에서 어떠한 정의관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가를 비교 평가하여 선택하는 과정에서 그 도덕적 우월성을 따지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상을 통해서 계산을 해보는 것이죠. 따져보는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사고실험이라고 합니다. 즉 결국 원초적 입장은 사고실험을 통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따져보는데 그 다양한 시나리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 정의에 대한 여러 관점들을 놓고 그 정의에 대한 관점들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 이 원초적 상황에서 현실이 아닌 이 원초적 상황을 전제로 그 다양한 정의관이 작동할 때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가를 비교 평가 해보는 그러한 정신 과정, 우리 그것을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사고 실험을 통해서 어떠한 정의관이 정의에 대한 여러 관점이 있는데 어떠한 정의관이 도덕적으로 더 우월한가를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상황에서 한번 따져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원초적 입장의 절차적 공정성은 공정한 조건을 바탕으로 사고 실험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 확보되는 셈이군요.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한 조건을 보증하는가 이렇게 여쭈었어요. 즉 이 롤스라고 하는 분은
이 공정한 절차를 따르기만 하면 그 절차 속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정의로운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중요한 부분은 그 절차가 공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특정한 계층에게 이해관계가 휩쓸리지 않는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하나의 가상의 상황으로서 롤스는 원초적 상황 혹은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포지션, 원초적 입장을 설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롤스에게 여쭙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당신이 말하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절차를 말하는 셈인데, 도대체 다양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사고 실험을 통해서 비교 평가하는 그 원초적 입장이 도대체 어떠한 장치를 갖추었길래 당신이 말하는 공정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여쭈었던 것입니다. 즉 다시 정리를 하자면 롤스라는 분은 공정한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이다. 절차의 공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특정 계층에게 이해관계가 편향되지 않는, 즉 불편부당한 impartiality라고 하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 조건을 갖춘 가상의 상황을 롤스는 원초적 입장으로 설정을 한다. 이 원초적, 바로 가상의 상황인 원초적 입장에서 다양한 정의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을 비교 평가하여 어떠한 정의에 대한 어떠한 관점이 더욱 도덕적으로 우월한지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을 도덕적 숙고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롤스가 이야기하는 그 공정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떠한 선택의 결과는 정의로운 것으로 간주하니, 결국 롤스는 이 원초적 입장이 그 공정한 절차라고 하는 공정성을 온전히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 당신이 말하는 원초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공정한 절차인데 그 원초적 입장이 정말로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계속 이어서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은 무지의 배일을 통해서 확보할 수 있지. 무지의 배일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에 베일을 들이오면 우리는 신부의 얼굴을 알 수 없지. 이와 마찬가지로 무지의 베일은 자신에게 유리한 어떤 조건과 관련한 정보를 가려 알 수 없도록 하는 상상의 장치야. 즉 여기서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정보를 모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어. 자신의 이해관계와 관련한 정보를 차단하면 불편부당한 선택에 이를 수 있어. 결국 무지의 베일은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을 보증하는 데 기하는 셈이지. 자, 공정한 절차로서 원초적 입장을 따르기만 하면 그 원초적 입장에서 이루어진 선택의 결과는 우리가 정의로운 것을 간주할 수 있다. 이것이 롤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말하는 원초적 입장은 결국은 공정성이라고 하는 조건을 확보하고 있다는 셈인데, 그 공정성을 도대체 무엇이 보증하는가? 라고 제가 여쭈었습니다. 그러니 이 롤스는 원초적 입장의 공정성을 보증하는 장치로서 무죄의 배일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무죄의 배일은 일종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혼할 때 신부의 얼굴을 베일로 가리면 신부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죠. 마찬가지로 베일은 베일인데, 뭔가를 가리는 장막으로서 베일은 베일인데 무지의 베일이라는 것이죠. 즉 이 베일을 쓰기만 하면 어떠한 알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가린다는 거예요. 즉 어떠한 알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우리가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일종의 상상의 장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무지의 베일을 쓰기만 하면 여러분은 특정한 정보에 대해서
무지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특정한 정보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유리하고 어떠한 조건이 나에게 불리한지와 관련한 정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이 무지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유리하고 어떠한 조건이 불리한지를 알 수 없다는 의미의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 특정 계층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가리는, 특정한 계층에게 유리한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특정한 계층에게 불리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없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상상의 장치가 바로 무지의 배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원초적 입장에서 어떠한 선택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무지의 배를 쓰기만 하면 그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유리한지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불리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건을 안다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에 맞는 원칙을 선택하겠죠. 그리고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원칙을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만약에 어떠한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면 자신이 가진 조건에 유리한 원리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어떠한 조건이 유리하고 불리한지를 알 수가 없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과 관련된 원리를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이 무지의 배일 덕분에 우리는 특정 계층에게 유리하도록 어떠한 원리를 선택하는 그러한 편향성을 차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무지의 배일은 앞서 언급드린 불편부당함이라고 하는 이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중요한 가설적 장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